신선한 복숭아를 예쁘게 잘라 올리고 시럽을 뿌린 아이스크림을 한 입 떠서 먹으며 달콤함에 행복한 기분이 들겠죠?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들의 행복한 시간은 잠시뿐. 그들은 곧 하나둘씩 죽어나갔습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요. 저는 스캔들 세계사 시리즈를 쓴 이주은이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아주 사적인 이야기는 만지는 음식마다 죽음을 불러온 요리사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메리 멜런이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그녀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여성 이민자들처럼 그녀 역시도 하녀로서 일자리를 갖게 되었죠. 특히 복숭아 아이스크림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메리의 뛰어난 요리 솜씨는 금세 입소문을 탔고 곧 부유한 집들에서 요리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녀 일보다야 훨씬 돈도 잘 받는 데다 일도 편했죠. 메리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꽤 성공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메리는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질병과 죽음이 그림자처럼 바짝 따라붙었기 때문이었죠. 1901년 메리가 맨하튼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같은 집에 살던 세탁부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 이 병에 걸려 사망하였습니다. 병을 피해 직장을 옮긴 다음에 메리는 변호사의 집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8명의 가족 중 7명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유일하게 걸리지 않은 사람은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었을 가장, 변호사뿐이었죠. 이런 식으로 메리가 가는 곳마다 병에 걸려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메리를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메리는 무척 건강하고 튼튼한 여성이었고 아픈 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메리는 이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이라니 운도 나쁘다며 다른 직장을 찾았거든요. 1906년 한 부유한 은행가의 아내는 새로운 요리사를 고용하려 들었고 그녀는 곧 요리를 아주 잘하기로 유명한 요리사 메리를 추천받았죠. 그해 여름 은행가가 여름을 보내기 위해 빌린 별장에서 메리는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가의 딸이 이 병에 걸렸고 이어서 다른 딸과 은행가의 아내, 하녀 둘과 정원사까지 총 11명의 사람 중 6명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별장에서 휴가 좀 보내러 왔다가 병에 걸리다니. 평판이 생명인 숙박업에서 전염병과 불결함은 최악의 별점을 받을 만한 일이라 별장 주인은 깜짝 놀라 병에 걸린 원인을 파악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곧 진상을 조사해줄 조사관을 불렀죠. 조사관은 우물물부터 시작해서 수도관, 화장실 등 여기저기 조사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원인을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고민을 거듭하다 은행가의 가족에게 혹시 최근에 달라진 점이 없느냐고 물었고 가족들은 바뀐 점이라 봐야 요리사를 새로 고용한 일밖에 없다고 답했죠. 이에 조사관은 곧 메리의 이전 고용주에게 모두 연락해 그녀가 가는 곳마다 이 병으로 쓰러진 사람들로 넘쳐남을 알게 되었죠. 메리를 찾아간 조사관은 메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의 혈액과 대소변 샘플을 요구했습니다. 요리사로서의 평판이 바닥을 치게 생긴 상황에 화가 난 메리는 지금 자기를 살인자로 모는 거냐며 커다란 조리용 포크를 손에 쥐고는 조사관을 위협했죠. 결국 조사관은 허둥지둥 달아났고 며칠 뒤 의사와 함께 다시 메리를 찾았습니다. 먼지가 굴러다니고 무척 지저분했다는 메리의 방에서 조사관과 의사는 다시 한번 메리에게 설명했지만 메리의 반응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메리를 찾아가기로 한 조사관은 이번에는 경찰 3명과 구급차까지 대동하고 나타났고 결국 병원으로 끌려간 메리를 검사한 결과 그녀는 체내에 장티푸스균을 가지고 있지만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장티푸스 보균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는 무증상 보균자가 뭔지 겨우 어렴풋이 개념만 잡히던 시절이라 메리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죠. 메리는 그 후 거의 3년간 병원에 갇혀 살았습니다. 3년차가 되어서야 뉴욕시에서는 다시는 요리사로 일하지 말고 무엇을 하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조건을 걸고 메리를 풀어주었습니다. 메리는 한동안 세탁부로 일했지만 세탁부 일은 돈도 덜 주는 데다 너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곧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무려 5년 동안이나 호텔이나 식당 등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요리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녀가 가는 곳마다 장티푸스 환자는 늘어만 갔고요. 전에야 몰라서 그랬다지만 이제는 아는데도 그러다니 너무하죠? 잡히지 않기 위해 계속 직장을 바꾼 메리를 겨우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뉴욕의 여성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25명이 장티푸스에 걸려 2명이 사망한 이곳에서 달아난 메리는 곧 조사관과 경찰에게 꼬리가 잡힙니다. 메리는 다시 한번 격리되어 죽을 때까지 뉴욕의 한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독방에 갇히거나 한 건 아니어서 메리는 화장실 청소 일을 하기도 하고 실험실 기구 관리를 하기도 하며 나름 평범하게 살았답니다. 메리 멜런이 감염시킨 사람은 사망자 3명 포함 약 53명으로 추측되는데요. 감염으로 돌아다닐 때는 셀 수 없으므로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장티푸스 보균자로 유명했던 메리는 오늘날 본명보다도 장티푸스 메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제 이 단어는 일부러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상관없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보균자, 슈퍼 전파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죠. 훗날 병원에서 지내던 메리를 묘사한 기록을 보면 그녀는 무척 불같은 성격으로 늘 화가 나 있었고 조금만 잘못 건들면 폭발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타고난 재능과 취미와 자부심의 원천이 자신의 요리였는데 평생 동안 결코 요리를 해서는 안 되는 몸이라니 저라도 억울하고 분해서 늘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주 사적인 이야기. 저는 스캔들 세계사의 작가 이주은이고요. 다음 들려드릴 세계사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